안녕하세요. 버스 탈까 말까를 운영 중인 사람입니다. 오늘은 시내버스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제가 어떻게 시내버스에 들어오고 시내버스 지금 서울 시내버스 수습 기간을 거치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일들을 여러 가지로 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요즘에 제가 워낙 정신이 없고 하다 보니까 유튜브 촬영을 많이 못 하고 있는데, 지금은 출발 30분 전이라서 잠깐 차고지에 주차하고 난 다음 제가 이렇게 몇 마디 이야기해 볼까 해서 했습니다. 버스를 시작하는 이제 새내기 분들이죠. 새내기 분들에게 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요. 저 또한 뭐 일반 자영업을 하다가 직장생활 포함 18년 정도를 하다가 버스 업계로 이렇게 전업을 했습니다. 버스 업계에 전업하게 된 계기는 들쭉날쭉한 그 영업 수입, 뭐 그러다 보니까 특히 가정생활을 할 때는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뭔가를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많은 고민하던 끝에 우연히 친구가 고속버스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어요. 고속버스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와 얘기를 하다 보니 막상 그 친구의 그 급여 수준을 제가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지금도 뭐 우리 흔히 버스에서 일군 고속이라고 얘기하는 금호에 다니는 친구인데, 금호나 동량이나 뭐 등등 여러 군데 있죠. 거길 들어가려면은 많은 그 경력과 뭐 무사고라든 그런 부분들이, 음주도 뭐 당연히 되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쌓여야만이 그곳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래, 내가 대형을 면허를 취득한 지는 벌써 아마 제가 97년에 취득을 했으니까 20년이 가까워지죠. 그전에는 제가 좀 큰 차도 조금 몰긴 했지만은 사실 이렇게 사람을 싣고 다니는 여기 운송하는 이런 버스 업계에는 제가 생각을 해보지 않아서, 그럼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일단 시작했습니다. 시작을 하고 그 시작할 때 사실 좀 두려움감이 있어서, 그러면은 큰 차를 일단 해봐야 되겠다 해서 대한통운 그 가양동에서 옥천을 야간으로 왕복하는 그런 노선을 제가 운행을 했어요. 운행을 했는데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운행을 하다 보니까 손님이 많아도 걱정, 없어도 걱정입니다. 손님이 많으면은 야간에 내려갈 때 잠이 너무 와서 잠을 이겨내느라 그게 참 힘들었고요. 손님이 없으면은 또 나름 매출은 올려서 임대료도 내고 집에 갖다 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애로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1년 정도 됐을 때 우리 그 사장님에게 급여를 좀 올려달라, 200만 원에서 20만 원만 더 올려달라 했는데, 사장님은 본인은 200만 원 하는 기사님을 쓰고 싶다고 해서 딱 1년만 하고 그 퇴사를 했죠. 왜냐, 그 친구가 그 대한통운에서 오래 있으면 좀 그 고속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좋다고 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부분들이 녹록치가 않더라고요. 해서 거기는 퇴사를 하고 바로 알아봤죠. 근방에 서부트럭터미널이라는 곳에 있는데 그게 전세버스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날 테스트를 보더라고요. 테스트를 보는데 제가 의정부에서 의정부 쪽으로 이렇게 갈 일이 있었는데 같이 가서 올 때 제가 운행을 하면서 왔어요. 뭐 11톤짜리 10m 이상 되는 그런 차를 운행했다 보니까 뭐 버스도 그 정도 크기다 보니까 운행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저는 다른 생각이 뭐냐면은 화물차는 운전석 밑에 그 바퀴가 있지만 버스는 운석 뒤쪽에 있다 보니까 그런 감을 제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감이라서 되게 좀 걱정을 했는데 뭐 사실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이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회사 입사하고 한 달 월급 받고 두 달, 세 달, 네 달 때 있는데 두 달 때부터 급여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서 그 우리 그 대표님에게 물었더니 요즘에 지금 그 뭐라 업체 간에 맺은 계약이죠. 그 계약에 돈이 아직 안 들어와서 그렇게 됐다고 좀만 참아달라고. 하지만 뭐 두 달, 세 달이라는 부분이 저는 카드사에서는 저를 기다려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9월 달에 입사해서 2월 달에 퇴사를 했습니다. 2월 달에 퇴사를 하고 바로 경기도 부천에 있는 시내버스 회사를 찾아갔죠. 찾아가서 면접을 보고 서류를 넣었더니 1차 서류 합격이 되고 그 다음에 1차 서류가 합격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테스트도 보고 주행 테스트 뭐 그런 부분들을 보고요. 자체 연수를 해주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한 제 같은 경우는 그 경력이 있다 보니까 한 일주일 정도만 있다가 바로 노선 투입을 했죠. 노선 투입을 하고 계약직으로 1년 계약을 했는데 그 해에 6월 달에 차내 안전사고가 있었어요. 차내 안전사고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도 그때는 안전사고 금액이 한 360만원 정도 나왔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나와 보일 그런 금액도 아닌데 그냥 나왔어요. 나와서 뭐 기사는 뭐 어떻게 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없고 그 다음 해 무단횡단하는 그 학생이 있었는데 제가 그 출발할 때 우측으로 그냥 꺾더라고요. 우측으로 우회전 하려고 하는데 제 앞으로 그냥 쏜살같이 앞으로 달려 나와서 그 학생을 잡았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그 순간에는 좀 약간 급제동을 했죠. 급제동을 했는데 그 당시 출근 시간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좀 많이 탔죠. 많이 탔는 중에 한 명이 좀 심하게 넘어졌어요. 심하게 넘어져서 그분 포함 두 명이 더 있더라고요. 더 있는데 그날 괜찮다고 하던 병원에 갔는데 괜찮다고 했는데 3일 뒤에 회사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지금 피해자가 병원에서
뭐 있다면서 나 괜찮다고 했는데 뭐 들어가면은 주변 사람들 얘기 다 듣고 그러니까 뭐 또 안 아픈 것도 아플 수도 있고 아픈 거에 진짜 정말 아플 수도 있고 병원에서 뭐 이 CCTV 하고 병원에서 뭐 그 카메라 이거 뭐냐 엑스레이 찍고 다 해도 뭐 문제가 없었는데 괜찮았는데 이제 집에 가고 이제 주변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아파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660만 원 정도, 650만 원 정도가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무마가 돼서 보험 처리하고 버스 공제조합으로 해서 보험 처리를 하고 제가 넘어왔죠. 넘어가고 1년 정도 있다가 12월 달이죠. 12월 달에 코로나가 이렇게 터지고 그때부터 경기도는 버스를 감차를 많이 했습니다. 감차를 많이 하고 인원도 최대한 좀 덜 받고 계약직으로 있는 그 제가 있던 회사는 계약직으로 있는 분들이 정규직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기회들도 많이 좀 줄어들었었고요. 하지만 저보다가 좀 2달 뒤에 들어오신 분이 저보다 빨리 정규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럴 때 좀 약간 씁쓸한 것도 있었죠. 씁쓸한 것도 있었는데 제가 3월 12일 날이 계약 날짜니까 제가 한 10일 날인가 9일 날인가 제가 갔어요. 갔는데 회사 사무실을 갔죠. 계약하러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우리 노무과에서 하시는 얘기가 계약이 불가하다고 너무 하늘이 노래지고 뭐 어떻게 얘기해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잠깐만 있어 보자고 해서 제가 한 1, 2분 정도 있는데 또 뭐 나름 기다려 주시더라고요. 노무과 직원분들이. 그 당시에는 너무 좀 원망스럽기도 했었죠. 원망스럽기도 했었는데 돌이켜 보니까 기사님 그 퇴직금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1년까지는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도 상당히 고마웠더라고요. 왜냐 제가 지금 3월 달에 퇴사를 하고 제가 5월 달까지 여러 군데 서울 시내 버스를 많이 넣어봤죠. 경기도는 아예 뽑지를 않으니까 서울 시내 버스를 여러 군데는 왜냐면 제가 시내 버스 경력이 딱 2년입니다. 2년인데 그 2년으로 과연 받아주는 회사가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많이 돌아다녀 봤죠. 중랑구에 있는 그 버스 회사도 가보고 거기는 10명 단위로 이렇게 뽑아요. 하다 보니까 웬만한 또 이 경력을 없어도 어느 정도 경력만 채워지면 또 서류는 받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렇게 한번 넣어봤죠. 넣어봤는데 전화는 오더라고. 감사하고 고맙게도 전화는 오더라고요. 뭐냐면은 서류가 탈락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좀 낙심도 하고 그럼 내가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좀 새로운 방법으로 해서 제가 서류를 넣으러 갔죠. 그렇게 하면서 제가 지금 수습하고 있는 이 회사에서 연락이 왔고 제가 그 면접하고 인성 테스트 면접 롯 테스트라든가 그것도 그러고 지금 실습 기간에서도 제가 그거 좀 하고 지금 이제 발령을 받아서 수습 기간으로 3개월 6개월 정도 지나면은 제 급여라든가 그런 부분도 많이 달라지고 새로운 어떤 이제
정식 기사가 되는 거죠. 아직까지는 제가 뭐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뭐 올리는 것도 되게 조심스럽고, 왜냐면은 사람 일은 알 수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버스를 시작하시는 분들 지금 희망 잃지 마시고, 어떤 분들은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는데 저는 정말 아무런 백이 없습니다. 백도 없고, 저희 회사의 직원분들이 누구 소개냐고. 저는 정말 아무도 없다. 오로지 호련하신 맨몸으로 와서 내가 서른했고 일이 됐다. 그게 아닐 건데 뭐 얘기하지.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서 버스 회사에 뭐 소개받고 해주는 것도 있겠지만은, 왜냐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을 사용하는 게 훨씬 낫다고 보니까 그렇거든요. 하여간 안전운전과 친절로 정년까지 롱런할 수 있는 버스 탈까 말까. 제 버스는 타십시오. 모든 분들 행복하시고, 다음 동영상 올릴 때까지 또 안녕히 계세요.